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이제 파이코인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파이코인 원초적인 문제는 KYC입니다. KYC. 이거 생각보다 이게 KYC가 좀 많이 진행되고 좀 쉽게 진행돼야지만 이게 새로운 유저가 좀 쉽게 진입이 가능하고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결국 코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인은 사람만 많으면 장땡이거든요. 그리고 파이코인은 전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가장 많은 지갑 숫자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노드 숫자가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성공할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야 돼요. 그러려면 KYC가 쉬워야 되는데 파이코인은 KYC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 OKX나 이런 기타 거래소 같은 경우도 그 KYC를 하죠. 물론 그것도 이름 뭐 영어식 이름도 하고 뭐 민증도 하고 여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얼굴도 한번 들이대 가지고 얼굴도 찍고 똑같아요. 라이브니스 검사도 해요. 그러나 파이코인은 유달리 어려워요. 뭔가 카메라 부분도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카메라 부분에 죄송합니다. 파이코인은 카메라 부분 때 약간 성능이 떨어지나 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보기엔 서버가 약간 확충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서버가 좀 이렇게 빠리빠리한 서버면은 카메라 인증 서버 할 때 좀 윤택하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메라 인증할 때 유단이 잘 안 돼요. 이 진짜입니다. 이 파이코인이 기타 뭐 여권 인식할 때나 주민등록증 인식할 때도 그렇고 카메라 인식을 잘 못해요. 파이코인은. 나는 서버 문제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KYC를 진행하는 그 진행 솔루션이 있잖아요.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적어도 OKX 정도나 맥스도 있잖아. 맥시도 그렇게 KYC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비트캣도 마찬가지고 파이코인하고 공식 파트너 협정을 했잖아요. 그죠? 공식 파트너라고 파이코인 재단에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거대소도 KYC를 하는데 거기가 죄송합니다. 거기서 하는 그 KYC 정도 수준만 돼도 파이코인 유저 수가 엄청 늘 거예요. KYC가 쉽잖아요. OKX 같은 경우도 KYC 넣으면 하루 안에 다 결정 나죠. 그죠? 맥시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안에 결정 나요. 그 다음에 뭐 비트캣도 하루 이틀 정도면 결정 나더라고. 예를 들어 여권으로 한다. 5분도 안 걸려. 여권 진짜입니다. 그 여권은 진짜 특히 새로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신여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걸로 만약에 OKX나 맥시나 비트캣에서 우리가 KYC 진행하잖아요. 5분이면 통과. 그런 식으로 우리 파이코인도 KYC를 여권 정도로 해주면 그냥 5분 만에 통과된다든지. 그러고 예를 들어 검증인 시스템이 있는 거는 좋아요. 다른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검증인 시스템이 있는 거는 좋아요. 더욱더 예를 들어 월드코인은 홍채로 하려고 할 정도로 진짜 사람인지 진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소 KYC는 완전하게 거르긴 힘들잖아요. 거래소는 한 90% 정도는 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이코인은 100% 완전하게 걸리겠다. 그러니까 KYC 통과한 다음이라도 또 해라. KYC 또 해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체크리스트 9번까지 끝났는데도 또 중앙불 또 만들고 빨간불 또 뜨고 다 녹색불 바꿨는데 또 빨간불 또 띄고 또 다시 해라. 이래 되면 이제 파이코인은 진 빠져. 정말이고 또 파이코인 하는 유저들 중에 좀 저 또래가 많지 않습니까? 뭐 내보다 후배들도 많이, 내보다 젊은 친구들 40대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50대 내 또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내보다 위에 선배인 60대 6학년 형님들도 있을 테고 물론 7학년 형님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파이코인은 내 또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또래만 돼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약간 기계와 숫자에 강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계와 숫자에 강해요. 뭐 영어는 좀 약한데 영어는 잘 못하는데 기계하고 숫자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물어봐. 술자리를 가면 전부 핸드폰 꺼내가 다 줘. 내보고 다 해래.
그러면 KYC 진행해주다 보면 그놈의 카메라 요때 다 막히고요. 뭐, 내가 보기에는 좀 간단한 건데도,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4년 대학 뚱뚱거리는 대학 나왔는데도 못하는 친구 많습니다, 진짜로. 어쨌든 그런 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파이코인은 KYC가 좀 빨리, 좀 쉽게 진행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우리 파이코인 발전을 위해서 니콜라스가 반성해야 된다. 니콜라스가 반성해서 KYC 시스템을 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무슨 KYC 진행하는데 2년 걸린다는 게 말이야, 빵구야. 솔직히 쪽팔리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저 있잖아요. 저 파이TV 저도 마그 되는데 2년 걸렸어, 2년. KYC 3년 걸리고. 이거 말입니까, 이거? 야, 정말 이거, 저도 KYC 마그 통과하는데 3년 걸렸거든요. 다 통과되는 데까지는. KYC 1년, 마그 2년에 토탈 3년 걸려서, 결국 KYC 통과가 3년 만에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통과되고, 거기서 다 되고, 9번 체크리스트까지 통과됐는데도, 또, 5번은 또 이메일 인증에 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 또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또 빨간불 그 다음에 공포의 중앙색. 파이TV 너는 들어왔느냐? 저는 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지 않았는데, 주위에 보니까, 마그까지 다 받았고, 9번까지 다 녹색인데, 5번에 이제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도, 다시 9번이 중앙으로 바뀌었더라고. 야, 왜 바뀌었는지 보니까 메일 인증을 해야 된다고 또. 야, 참. 그동안 메일 인증을 안 했냐 했는데 옛날에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 메일 인증을 저 같은 경우는 메일 인증을 3번이나 했어요. 왜 그랬냐면, 메일을 왔다 갔다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메일 인증을 3번이나 하니까 메일 인증 확실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증 같은 건 저는 미리 잘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렇게 라이브 뉴스나 그 다음에 다시 중앙선에 바뀐 적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 KYC 진행할 때도 구여권 갖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신여권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권도 새로 발급했어요. 그때 KYC 진행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파이코인을 파이코인 KYC가 워낙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구청에 가가지고 여권 신여권 새로 만들었어요. 구여권이 있는데도. 그 정도로 제 나름대로 신중을 기했죠. 그래서 KYC를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더니 그때 이제 파이코인과 사토시 코인이 그때 KYC가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거는 KYC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신여권을 했는데 그게 약간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탈이 없더라고. 제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고, 앞으로 이제 KYC 진행할 사람들은 신여권으로 해라. 신여권을 하고, 그 다음 메일 인증, 전화번호,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거 다 해놔라. 그러면 걱정 없다. 그런 걸 떠나서 KYC가 너무 어렵게 돼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니콜라스가 반성하고 고쳐야 될 문제다. 이거 정말 고쳐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많은 사람들 파일을 채굴해야지만 우리 파이코인이 전 세계 실물 화폐로, 실질적으로 쓰는 P2P 화폐로, 생활화폐로, 생활코인, 생활화폐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우리처럼 빨리 한 사람들, 파이오뉴 중에 저는 파이TV랑 비슷하게 했던 분들은 적어도 이제 몇천 개는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몇천 개. 이 정도면 확보해 놓더라도, 물론 지금 값이 너무 똥값이기 때문에 지금 파이코인을 사는 분들은 좀 배 아프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제대로 알겠어요? 제대로 공부했겠어요? 사면 얼마나 사겠어? 이런 돌대가리들이. 그동안 파이코인 그렇게 채굴해라고 해라도 채굴 안 했는데, 채굴에 3달러 가다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니까 얘네들 어떻게 했어요? 0.1달러 온다. 0.001달러 온다. 일지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파이코인을 사겠냐고요? 사봤자 몇 개 사겠어요, 이 친구들이. 사더라도 우리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더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살 거니까, 우리는 채굴한 것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파이코인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죠, 그죠? 이게 오히려 하락장일 때 오히려 땡큐 하는 거죠. 예전에 오런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런 버핏이 항상 하락장만 좋아한대요. 상승장에는 독서만 한다더라고. 오런 버핏이 실제로 자기가 한 말입니다. 자기는 상승장 때는 독서만 한대요. 책만 읽는데요. 할 게 없대요.
오렌 버핏이 진짜 말입니다. 오렌 버핏이 그 책 읽어봤을 때, 그 한 책 문구에서 난 오렌 버핏의 전체 그 증권이나 이런데 금융의 그 인생관을 다 캐치했어요. 상승장일 때는 자기는 독서만 한다. 그러고 하락장일 때 나는 현금을 들고 시장에 나간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오렌 버핏의 핵심에 전체 다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렌 버핏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승장일 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파이콘이 막 상승할 때는 관심 별로 둘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오렌 버핏이 하락장일 때, 파이콘 하락장일 때 뭐랍니까? 오렌 버핏이 자기는 현금을 들고 쇼핑하러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파이콘이 하락장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쇼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죠. 왜 더 떨어질 것 같거든. 저도 1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달러 밑으로 굉장히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끝까지 다시 올라갈 거라 믿고, 이제 다시 돈을 좀 더 넣고 진입해가지고, 결국 이제 본전 찾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셨지만은, 결국은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문제점이 이제 파이콘에서 소통을 잘 안 해요. 그죠? 이거 니콜라스가 소통 안 하기로, 참나, 앞뒤가 꽁꽁 막혀가지고 소통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파이콘이 발전하려면, 니콜라스가 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거라든지, 좀 이렇게 좀 공개적인 토론을 한다든지, 유저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 무슨 크리스마스 니콜라스의 밤,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들이랑 만남들, 이렇게 만남들, 자기네들이 초청, 그 다음에 오면 가면 이제 원탁에다가 돈가스 같은 거 썰어 먹으면서 옆에 이제 포도주 이쁜 아가씨들이 포도주 싹 따라주면서 니콜라스가 강단에 올라가고 안녕하세요 니콜라스입니다 하면서 인사도 좀 하면서 우리 파이콘의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파이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듣고 있는데 거기 해명을 하는 이야기라든지 파이콘 발전에 대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생활화폐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하면 더 좋겠습니까 하고 생태계 사장님도 초청하고 이런 걸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소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지. 너무 소통이 없으시다. 이게 큰 문제점이다, 파이코인. 그 다음 또 파이콘 큰 문제점이 뭐냐면 메이저 거래소 상장 추진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메이저 거래소 상장을 추진해줘야 돼요. 특히 1, 2.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에 상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강하게 런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트럼프 코인이 아무 짓도 안 해도 세계 메이저 1대 코인이 하루 만에 다 상장시켰어요. 트럼프가 취임식 전날에, 야, 내 코인 만들래? 그동안 내 코인 가짜들 많았지? 내가 진짜 거 만들 거야? 그러고 하루 만에 상장시켰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상장시켰어요. 그래서요, 상장 첫날에 $30 뚫어버립니다. $30. 그럼 $60 뚫습니다. 딱 6시간 지나니까 $80 뚫었어요. 야,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10입니다. 지금 $10 하는데, 상장 첫날 6시간 만에 $80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거죠. 아무도 누가 하지 않아도. 그냥 바이낸스 바로 상장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좀 추진력이 필요하다. 우리 파이코인도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고 트럼프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내 코인 현물 ETF 할 거야. 자기 코인이니까. 나 현물 ETF 할 거라니까. 내 거니까. 자기 거 현물 ETF 신청한다는 거죠. 야, 그런데도 값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약간 후광을 다 봤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트럼프 진짜 코인 올라간다고 보면 결국은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80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반타작 $40까지는 갈 거라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거를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트럼프 코인도 가감하게 그냥 이 현물 ETF하고 하루 만에 발행해서 상장되는 것처럼 우리 파이코인도 세상이 놓자마자 그 시총 11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타서, 아니, 니콜라스가 좀 강력하게 바이낸스 상장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니콜라스가 해결을 해줘야지. 그래. 너가 뭐 필요하면서 어떻게 협약도 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감하게 올려줘야지. 초반에 $10를 딱 가져올 거 아닙니까?
니콜라스 자신이 10달러를 그렇게 외쳐놓고 니콜라스 본인이 10달러 외쳤잖아. 내가 외쳤어요? 내가 외쳤어요? 파이TV가 뭐 파이콘 10달러 외쳤습니까? 10달러 외친 사람은 니콜라스 본인 자신이에요. 파이콘을 만들자 말자 파이콘은 10달러 밑으로 팔지 마세요 말했던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그러면 10달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이낸스 상장과 코인베이스 상장을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니콜라스 형님이 제 방송을 보게 되면 볼 일이 별로 없겠죠. 어쨌든 한글 영어 버전이 없나 내게 은근히 있잖아요. 영어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파이TV를 한국에서 보러보다 미국에서 그래 많이 보고 있던데 미국에서 왜 보는지 모르겠네요. 내게 영어로 번역이 되나? 미국 사람이 내 걸 왜 보지? 어쨌든 미국인 친구들을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오늘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은 문제점이 좀 있지만 그 문제점을 제일 큰 거는 KYC 문제가 있다. KYC 문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KYC를 OKX 거래소처럼 좀 쉽게 하셔라. 그렇게 하면 파이콘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 진짜다. 좀 제발 KYC 좀 쉽게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파이콘 소통 좀 제발 해주세요. 우리 생태계 사장님들도 한번 초청해 주시고 뭐 파이TV나 그다음에 다월드나 우리 생태계 형님 이렇게 해서 초청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태계님도 초청해주고, 뭐, 다월드는 초청해주고, 파이TV는 뭐 초청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워낙 옛날에 했기 때문에, 파이TV 저 옛날 때부터 했잖아. 그래서 특별 게스트 해가지고, 나도 초청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태계 사장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가스 하고, 그죠? 포도주 따라준 아가씨도 있고, 그죠? 이러면 얼마나 분위기 하면서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해서 좀 잘 됐으면 결국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상장 이루어져서 우리 파이콘이 10달러를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달러까지 우리 모두 기원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파이콘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더라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게 오히려 더 오렌 버핏처럼 쇼핑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